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국정원장 박지원과 윤석열 죽이기 정치 공작을 해온 정황이 드러난 조성은이 현재까지 알려진 지난 8월 11일 롯데호텔 일식당에서의 만남 이후에도 뉴스포스의 첫 보도가 나가기 일주일 전쯤에도 또 은밀히 만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박지원, 조성은은 8월 11일에 만났고 또 8월 말에 만났고 그리고 9월 2일에 뉴스포스의 첫 보도가 나간 셈이 됩니다. JTBC가 15일 보도에서 조성은이 8월 11일 이후도 다시 만난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성은이 JTBC와 통화에서 박지원을 8월 11일 이후 다시 만난 것에 대해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만남은 8월 말쯤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일 인터넷 매체 뉴스포스의 첫 보도 직전에 추가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지원이나 조성은은 순전히 사적인 만남이었고 소위 고발사주 의혹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말을 믿을 국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조성은은 9월 2일 보도가 자신이나 박지원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고 실토한 바 있고 또 박지원과 만남 직전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됐던 자료를 무려 106건을 캡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캡처 및 다운로드한 파일 총 143건 중에 106건이 박지원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인 8월 10일 오후 10시 무렵 이루어진 것이 나타났습니다. 조 씨는 박 원장 만남 다음 날인 12일에도 김웅과의 대화방 화면을 2건 더 캡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성은이 확보했다는 텔레그램 대화방 3분의 2 이상의 캡처 또는 다운로드 작업이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공수처는 주저하지 말고 박지원과 조성은에 대해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에 대해 했던 것처럼 신속한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박지원이 대선 개입한 이번 사안은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이고 특히 그간 박지원이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했던 발언들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국정원법 위반 사건입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만일 권력 눈치를 본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성은이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세금이 체납된 상황에서도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굴리고 있는데 이에 거세지는 비판 여론에 대해 그가 이날 한 언론과 통화 그리고 페이스북 글 등에서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또 다른 논란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성은은 언론과 통화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는 리스가 아니라 내 소유차가 맞다고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그간 언론들이나 정치권에선 1억 5천만 원대나 하는 고급 외제 승용차인 점을 감안해 대여한 승용차일 것이란 추측도 많았는데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형편이 되니까 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성은은 마세라티 말고도 고급차인 벤츠를 법인 돈으로 리스로 구입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 임금도 못 줘 문을 수시로 닫는 형편에서 법인 돈으로 고급 벤츠를 리스하는 것을 자랑한다? 정상이라고 볼 수 없고 당연히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의혹이 남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수상한 후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은 또 희한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처럼 젊은 여성이 사업을 하려면 적정한 외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희한한 사고방식이고 천박하다는 느낌이 우선 듭니다. 젊은 여성이 사업을 하는데 고급 외제 승용차 굴리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이 없어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사업이나 잘 되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 그나마 넘어가 줄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 안 돼 수시로 업체를 접고 직원들 임금까지 체불하고 거기다 4대 보험료까지 체납하는 상황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굴리는 것에 대해 당연한 것처럼 설명하는 그의 태도에서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는 것하고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아이템과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조성호는 이런 마인드를 보이다 보니 그의 후원자가 누구냐, 박지원이냐 누구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4살의 조성훈이 올해 80살인 국정원장 박지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따르면 국정원장 공간에서 5시간을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머무른 것이 나타나고 고급 호텔, 고급 일식집에서 최고급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조성훈이 박지원의 고향인 전남 목포까지 내려가서 만나려고 한 내용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그와 박지원의 관계를 두고 여러 소문이 무성한 상태입니다. 조성훈은 이날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본질을 비켜낸 뻔뻔한 해명을 했습니다. 이상한 임금 체불 논란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직원이 없고 임원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상태에서 관련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료된 근로관계에 있는 직원들과는 임금 등 모든 것들을 다 지금까지 전부 다 당연히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퇴직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회사와 실랑이를 하고 나서야 겨우 받을 수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런 폭로들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는 그간의 임금 체불과 세금 체납 등 사실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본질을 비켜간 해명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4대 보험료까지 제납한 상태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굴리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선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성훈은 이날 퇴직한 직원들 임금 체불만 해명한 셈이고 나머지 국세 체납 이유라든지 직원 4대 보험료 미납 여부 그리고 고가 승용차 구입비와 고급 주택 주거비 출처 등에 대해선 아무런 구체적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지원과의 부적절한 만남, 대선 정치 공작 행위, 그리고 수상한 자금 출처 등의 문제점이 연속적으로 드러나자 조성훈이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없는 상식적이지 못한 답변을 뻔뻔스럽게 이어나가고 있어 거센 빈축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